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숙취가 심하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럴 때 목욕탕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잠깐 쉬었다 올게요 하고 솔직히 말할게요. 부장한테 거짓말하고 사우나 갔다 온 적 저 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주말에 엄마하고 손잡고 공중 목욕탕 가서 한 1kg 빠지는 거 아니야 싶게 껍데기 벗겨질 정도로 씻고 나오잖아요. 때밀이로. 근데 아파트에 욕조가 들어서면서 언제부턴가 안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지나고 나서는 정말 목욕탕 보기 어려운데 목욕 안에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대요. 책 씻는다는 것의 역사 이인혜 작가님과 함께 그 씻는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85년생입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어렸을 때 그 공중목욕탕 네. 그 추억이 방울방울 있으신 세대군요. 그렇죠. 제가 9살 때까지는 동네 공중목욕탕에서 네.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울에는 2주에 한 번씩 씻었죠. 맞아요. 그 세러머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에는 집에서 매일매일 뜨거운 물 콸콸 나오고 그렇죠. 샤워를 아침마다 딱 하고 출근하는 게 루틴이 된 시대라 네. 이 씻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씻는다는 걸로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쓰셨던데 네. 어떻게 목욕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많이 받게 된 질문 하나가 혹시 목욕을 애호하시냐, 좋아하시냐 이런 질문을 목욕 많이 덕후냐? 받았는데 예,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 저는 9살 때 저희 집에 온수 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있는 집. 플렉스.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물을 사용하게 된 이후로 이 목욕탕 조사를 시작하게 된 때까지 25년간 목욕탕을 가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가지 않았는데 사실 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 어떤 도시 안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 사람들이 씻는다는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정말 낯선 사람들인데 네. 그냥 다 옷을 훌렁훌렁 훌러덩. 벗고 탕에 들어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데 그 자연스러운 게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상한데 자연스럽고 네. 오늘부터 1일인데 홀랑 벗고 만나는데 탕에 가면은 또 인사하고 서로 말 섞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렇지? 궁금하다. 예,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게 점점 질문이 조사를 할수록 연구를 할수록 확장이 된 거죠. 목욕탕이 언제 등장했고 언제부터 씻었고 그러면은 왜 이 공간 안에 모이는 게 자연스러워졌을까?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시는 동안 예. 전국을 돌면서 그 예. 근무지에서 이제 각자 어떤 목욕탕을 다니는지 돌아보면서 조사하시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던데 네. 사실 목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샤워라는 거는 길어야 30분 안에 끝내는 것. 그렇죠. 근데 목욕이라는 건 이게 마음 먹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1시간 이상 나를 불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쵸. 가는 건데 언제부터 이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사실 언제부터 이렇게 탕에 몸에 담갔느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알 수가 없고 이제 역사상의 가장 오래된 기록 유적이라고 한다면은 기원전 3000년경에 모헨조다로 유적을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도시 유적인데 거기에 이제 수로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도시의 한가운데 대욕장이라고 해서 큰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고고학자들의 말로는 거기가 일상적으로 씻는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의례를 앞두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오래된 흔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메리카 북미 대륙의 이제 선주민들도 한증이라는 방식으로 천막을 지어놓고 안에서 땀을 빼고 목욕을 했고 이제 이제 조금 더 올라온다면 로마에도 이제 일상적으로 몸을 씻는 목욕탕이 있었죠. 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탕목욕의 기록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제 삼국유사에 기록된 와. 이제 신라 건국설화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어느 말이 울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동네 촌장들이 다 모여서 갔더니 거기가 나정이라는 우물가였는데 거기에 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깨봤더니 거기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씻겼더니 몸에서 막 광채가 나고 막 이야. 동물들이 절을 하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왕으로 이제
한 게 이제 박혁거세가 되는 거죠. 아, 저희 조상님이세요. 아, 제가 박혁곳의 충렬공 38대 손 아니겠습니까? 그러시구나. 아, 저희 할아버지신데 아유,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지 몰랐습니다. 네. 근데 경제 프로그램이니까 또 요걸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청결이라는 게 생활 수준의 지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잘 자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보여주는 건데 네. 실제 목욕의 역사를 조사를 해보시니까 네. 이게 맞아 떨어지던가요? 예,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뜨거운 물로 집에서 목욕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면은 1차적으로 뜨거운 물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그 뜨거운 물을 만들어지려면은 뜨거운 물을 데피는 연료가 필요하죠. 이거 옛날에 시골에선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가마솥에 예. 아궁에 불 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한다면 뭐 가스가 필요하든 석유가 필요하든 전기가 필요하든 이렇게 되는 거고 또 그 물을 집까지 또는 목욕탕까지 날라올 수 있는 제반 시설이 필요하죠. 커다란 수도관. 저희는 양동이에 퍼서 날랐어요. 씻는 데까지. 네. 예, 그게 필요하고 또 거기서부터 날라오는 동력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씻을 수 있는 탕을 만들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력과. 네. 그것들이 모두 집합이 되어야 목욕탕 또는 집에서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을 씻는 목욕탕은 저기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지만 시골의 어떤 떨어진 동네가 아니라 이제 도시 시골이라고 해도 이제 도회지라고 하는 이제 면내, 읍내, 터미널 옆에 그쵸. 항상 그쪽 중심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인프라가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예를 들면은 이 인프라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이제 엄청 비싼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단수가 되어버렸다. 아. 목욕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목욕탕 가야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인 모든 사정이 다 맞물려 있어야 목욕탕이라는 게 뭔가 경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경제의 뭔가 상징처럼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교통 인프라와 네. 돈과 사람의 중심에 목욕탕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일단 네. 거기까지 가야 되고 네. 사람이 드나들어야 되고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 목욕이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 있잖아요. 예. 목욕이라는 게 이게 고대 설화, 신화 이런 데 보면 이성계도 굉장히 귀한 물에 목욕을 하고 그렇죠. 건국을 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목욕의 1차적인 뭔가 의미라고 한다면 가장 오래된 유적지에서도 의례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목욕탕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뭔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불결을 씻어내고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제 하나 이제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어떤 게 깨끗한 물일까요? 고여있는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흐르는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흐르는 물이 깨끗하긴 한데 예. 옛날 대중목욕탕은 그 물이 나오는 자리가 부족해서 예. 탕 옆에서 그냥 그 바가지로 씻죠. 퍼서 씻었잖아요. 어차피 그냥 수돗물 다 똑같은 수돗물 뭐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물에 대한 관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목욕하는 방식도 사실은 이제 달라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슬람권에서는 고여있는 물은 되게 이제 곧 불결하다라는 종교적인 관념이 있어서 목욕탕에 탕이 없고 그 물을 다 덮여서 증기로 몸을 불려서 때를 밀어요. 아, 그래요? 오래 걸리겠는데요. 그렇죠. 오래 네. 걸리죠. 거기는 한 번 가면 2시간. 아. 그래서 이제 뜨거운 방도 있고 시원한 방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쉬면서 약간 하루 종일 즐길 수도 있는 아. 그런 목욕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목욕이 계층을 구분짓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이거 저 그 생각나요. 영화 트로이에 보면 네. 트로이에서 이렇게 쳐들어갔잖아요. 그쵸. 쳐들어갔는데 그쪽 제사장 중에 한 여성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좀 뜬금없이 머리 냄새를 맡아보더니 예. 너 머리에서 좋은 냄새 나는 거 보니까 왕족이구나. 그렇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예. 실제로 그랬나 봐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향기가 나는 좋은 기름 같은 거로 몸에 바른 다음에 이제 그 진흙을 같이 바르고 이제 스트라젤이라고 하는 도구로 몸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목욕을 했어요. 아, 뭘 이렇게 붙였다가 굳힌 다음에 예, 약간 떼야 가라 스크럽하는 하고 방식으로 긁어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거는 이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목욕 도구라든가 이런 거로 냄새만 맡아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또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이라는 것 자체를 아마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을 거예요. 거기까지. 평생 동안 한 번은 했겠죠. 그렇죠. 뭐 네, 한번 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태어나서 결혼할 때 죽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한 3번 정도. 예. 아, 뭐 그랬기도 했겠지만 네.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중세 말렵에 가면은 약간 흑사병이 유행을 하면서 네. 우리가 왜 병에 걸리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그 오염된 공기가 피부에 모공으로 들어오면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깨끗하면 열려 있으면 병균이 들어오니까 몸을 씻지를 않는 거예요. 아, 모공을 꽉 막아두는 거예요? 그쵸. 깨끗하게? 대신에 와. 찝찝은하니까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자주 갈아입는 것으로. 아, 이게 맞는 건지. 아, 그 시절엔 그랬군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귀족 정치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부르주아지나 그렇죠. 젠틀이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려면 자연스럽게 자연에 맞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를 했던 건 냉수욕과 수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층이 완전히 안 씻고 뭔가 화려한데 안 씻었다. 귀족 깨끗하다. 그러면은 이제 신흥 부르주아. 신은 부르주아지 이렇게 계층이 딱 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거 참 재밌네요. 네. 새로 갓 돈 번 사람들은 씻고 원래 돈 많았던 사람들 안 입고 옷을 갈아입는 그쵸. 쪽으로 모공을 꽉 막아놓고 그렇고. 얼굴에 뭐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목욕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에게 목욕탕이 탄압의 공간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 조선 시대의 목욕 같은 경우에는 그 성리학적인 관념 때문에 이제 그 남녀가 서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공간적인 구분으로 그렇죠. 이어져서 벗은 몸을 드러내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서 대야에 물을 여러 개를 떠놓고 방 안에서 막 씻고 아우 번거로워. 예, 대신 네. 목욕 도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식으로 목욕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 탕에서 막 뻑뻑 씻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지저분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씻지 않고 탕에서 뻑뻑 씻지 않고 자기식으로 씻지 않으면 미개하다라고 보는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봤었던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씻자 이런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문제는 새롭게 등장한 공간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 목욕탕이.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막 아까 모르기 때문에 뭐 탕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감아라 뭐 이런 에티켓들을 모르는 네. 상황이어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을 사용했을 때 네. 그러니까 목욕탕 이용 규칙을 배우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는 오늘부터 1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조선 사람 들어오지 마 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화 끝날 때 들어와 물 더러울 때라고 한다거나 우리가 다 씻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아. 아니면은 거기에서 목욕탕 안에서 사람을 때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 운동 때 보면은 이제 그때 체포된 분 중 한 분이 이제 진술서에 내가 명동에 있는 목욕탕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너무 빈정이 상해가지고 내가 3.1 운동에 참가를 했다. 아, 이 도저히 이 꼴은 못 보겠다. 예, 내가 씻는 것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 약간 이런 반발까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그럼 조선 사람들이 목욕탕을 만들자라고 해서 목욕탕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야, 깨끗해지는 진짜. 건 원치를 않았던 거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목욕할 때도 그런 차별을 당했다니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유년의 기억 속에 있는 목욕탕은 네. 굉장히 훈훈하고 네. 동네에서 엄마랑 엄마 친구들이랑 내 친구 엄마들 다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만 우리 반 남자애도 가끔 와 있고 너 여기 왜 왔니 싶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동네마다 공중 목욕탕이 보급된 거 그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처음 목욕탕이 등장한 거는 이제 광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거류민지에 등장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는 이제 새마을 운동 이후에 한국의 인프라가 갖춰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봐요. 70년대 이후에. 네. 게다가 목욕탕이라는 게 현금 장사잖아요. 아, 그렇죠. 다 현금을 들고 오고 또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 그거로 이제 들일 수 있는 투자는 다 한 거잖아요. 한 가족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뭔가 목욕탕집 하면 동네에 숨겨진 알부자 같은 이미지가 있고 너도 나도 목욕탕 업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80년대 한번 급성장하고 찜질방이라
등장한 2000년대 초반에 급성장을 해서 2003년에 이제 정점을 한번 찍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네. 지금 목욕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생각나시죠? 일회용 샴푸 린스 네. 안 가져왔을 때 그 150원이었나요? 그거 맞죠. 2개 사고 이태리 타올이 좀 오래됐다 하면은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요거 선택해서 맞아요. 사갖고 들어가잖아요. 네.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전국적인 히트 상품 이태리 타올은 네. 요거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기록상으로 보면은 1968년에 김필곤이라는 분이 그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때 아마 이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상품화됐던 거로 보이는데 1969년에는 한 장에 30원에 팔았어요. 30원. 네. 근데 엄청 불티나게 팔리니까 네. 짝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특허 출연하고 이듬해 장당 28원의 짝퉁이 나와서 1200장이 팔려요. 아 이것도 네. 유사품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특허법 위반으로 이 사람이 이제 잡히고 이 사람이 막 이제 특허 출연한 사람에게 신고하면 죽인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는 기사도 정말요? 있고. 예. 그래서 74년에는 한 장에 33원에 그때 이제 물가가 더 올랐을 테니까요. 54,000장을 판매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특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됩니다. 아니 이거를 54,000장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신기한데 예. 아니 이 특허 소유주인 김필곤 선생님 그 댁이 부산이었나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에 요 이태리 타올의 흐름을 타고 목욕탕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부산 목욕탕 온천장 이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던데 예. 사실 그 목욕탕의 화려하던 전성기가 지나가고 심지어 왜 90년대에는 목욕탕집 남자들 이런 드라마도 그렇죠. 있었는데 이제는 공중 목욕탕이 없어요. 그리고 예. 집에 뭐 욕조가 있으니까 갈 일이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의외로 되게 이제 탈의실이라는 공간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집에 이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온도로 목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중 목욕탕 가면 그거 약간의 네. 신경전 있죠. 맞아요. 그 왼쪽 오른쪽 큰 파이프를 나 이거 조금 줄이고 네, 싶은데 근처에 계신 할머니들은 맞아요. 뜨끈한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그 절대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맞아요. 이제 하거나 한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온도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소위 텃세라고 하는 아하. 자리 신경 쓰지 않고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또 영향을 미쳤군요. 예. 근데 코로나19 지나고 나서는 이 목욕탕이라는 곳을 발견하면 우와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그렇죠. 분위기인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찜질방이나 목욕 문화를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 네. 그래요? 정말 좋아합니다. 되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이제 한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목욕탕 장면을 보고 찜질방 장면을 보고 한번 가보고 싶다. 뭔가 거기에서는 이제 남녀가 데이트를 하거나 이러면서 뭐 진솔할 얘기를 하고 먹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네. 그래서 많이 관광 장소로서 굉장히 많이 오시기도 하고 또 해외에도 역으로 찜질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목욕탕이 활발하던 시대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네. 그곳에 목욕탕을 이제 문화를 갖고 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찜질방이 생기면 목욕탕이 따는 찜질방이 생기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오거나 아니면은 원래 목욕하는 문화가 있는 뭐 러시아나 사우나 문화가 있는 네. 핀란드나 일본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점차 퍼져나가는 거죠. 아, 이거 참 좋아하시는구나. 아유, 별별 신기한 게 다 있죠. 정경주님, 경남에는 등 미는 기계가 있답니다 하셨는데, 저 이거 알아요. 청주 본정통에서 제가 목욕탕 갔을 때 등 미는 기계가 있어서 예. 등을 딱 갖다 대려는 순간 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기계는 손맛이 없다. 내가 밀어주마 하셨던 예. 잘 계시죠 아주머니? 그리고 하혜련님 지금 저 부산 온천장 심청이로구나 하는 그 목욕탕 앞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요 유명하죠.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목욕탕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기능으로 문화적인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목욕탕이라는 건물 자체가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그 업을 그만을 했을 때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안에 있는 짐을 빼면 되는데 목욕탕 건물 자체가 목욕탕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업종 자체를 변경하거나 인테리어 자체를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하다못해 굴뚝을 철거하려고 해도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건물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색적인 카페나 아니면 갤러리
특히나 목욕탕이 이제 한가롭게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목욕하는 기능만 빠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소의 상징성이 남아서 일종의 문화 행사 같은 걸 하는 공간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옷 입고 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옷 입고 탕에 들어가서 오늘부터 1일이지만 말도 섞고 새로운 공간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이 커뮤니티 센터라는 걸 다들 만들고 네. 거기에 목욕탕들도 들어가잖아요. 네. 일종의 전통적인 커뮤니티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마을회관, 그러니까 마을 자치센터 옆에 같이 목욕탕을 만들어둔 그런 곳도 있어요. 그 지자체에서 행정복지센터 네, 옆에. 네, 맞아요. 같은 건물에. 요새 거기에 그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 건강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부터 패키지로 있는 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꽤 많이 변천에서 목욕탕 자체나 목욕하는 문화가 달라져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사실 이제 작은 목욕탕은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공간으로서 근데 이제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의 목욕탕 예를 들면은 이제 씻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는 곳들 아니면 아직 수도 보급률이 100%가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요? 가스 보급률이나 네. 이제 그런 곳을 위한 이제 아니면 혼자 사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목욕탕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목욕탕도 그런 식으로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살다 보면 잘 체감이 되지 않지만 굉장히 이제 봄이 되면 물이 부족해서 제한급수를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목욕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물이 부족해지면 이 목욕탕이 어떤 이유로든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약간 빨리 뭔가 네. 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이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야, 씻는다는 것 안에 이렇게 많은 경제 문화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책 씻는다는 것의 역사 이인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